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저금리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보금자리론 관련 SNS 댓글이나 고객의 소리 문의를 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보금자리론은 상담자나 은행 직원의 감으로 정하는 상품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그 기준 중에서도 특히 오해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질문을 많이 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업무 처리 기준에 맞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보주택 가격은 임의로 정한다? 라는 가장 많은 오해와 질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KB 시세로 보는지, 한국부동산 시세는 언제 쓰는지, 감정평가는 바로 가는 건지 등 워낙 상황이 다양하다 보니 어느 시세를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담보주택 가격 평가는 시세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시세 정보는 한번 순서가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KB국민은행 시세 정보에 일반 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이 KB 시세가 없다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테크 시세를 적용합니다. 이때 보통 상한 평균가와 하한 평균가의 중간값을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하한가를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확인된 시세나 분양가액은 실제 매매가액과 다시 한번 비교하고 둘 중 더 낮은 금액을 담보주택 가격으로 확정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KB 시세 일반 평균가가 5억 2천만 원, 실제 매매가가 4억 9천만 원이라면 이때 담보주택 가격은 4억 9천만 원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KB 시세는 없고 부동산원 시세 평균이 3억 6천만 원, 매매가가 3억 7천만 원이라면 이때 담보주택 가격은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즉, 비싸게 산 가격이 그대로 인정된다거나 유리한 시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단, 일반 분양 아파트나 분양 전환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 분양가액으로 적용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분양가 대신 권리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 분담금과 발코니 확장 비용을 더해 담보주택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나 붙박이장처럼 기타 옵션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전매한 경우에는 최초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전매가액의 성격을 가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셨을 때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중 하나라도 6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휴직자의 근로소득 금액 산정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신청이 안 되는지, 작년에 소득이 줄었는데 그대로 반영되는지 등 휴직 중이면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오해인데요.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는 휴직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별도의 소득 산정 규칙이 명확히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소득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휴직 직전 2년간의 증빙소득을 확인한 뒤 그중 휴직 전 최근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휴직 기간 때문에 소득이 0원으로 처리되지 않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청 연도를 포함해 최근 3년 내에 연속해서 1개월 이상 소득이 전혀 없는 기간이 있다면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미 복직을 했더라도 복직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휴직자로 보고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직하기 전에 연봉이 3천만 원이었던 사람이 현재 육아휴직 중 보금자리론을 신청했다면 이 경우에는 소득을 0원이 아니라 휴직 전 연봉인 3천만 원으로 보고 심사합니다. 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은 했지만 아직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기준상 휴직자로 보고 휴직 전 소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반대로 최근 3년 안에 일정 기간 아예 소득이 없었다면 기준상 연소득이 없는 경우로 보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오해는 신청 후 대출 실행 전에 금리가 변하면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보금자리로는 신청 시점의 금리가 그대로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일부터 대출 실행일까지 적용 가능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가 최종 금리로 적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론 신청일부터 실행일 사이에 금리가 내려가면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미 적용 가능한 낮은 금리는 유지됩니다. 마지막은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다라는 오해인데요. 보금자리론의 기준은 은행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처리 기준으로 단일하며 은행은 접수와 서류 확인을 담당하는 창구 역할을 할 뿐 심사 기준을 바꾸거나 재량으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들을 정해진 기준에 맞춰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보금자리론은 사람이 감으로 판단하는 상품이 아니며 담보주택 가격도 소득도 금리도 모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때문에 기준을 알고 보면 결과도 훨씬 이해하기 쉬워지므로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와 공사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